네. 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유형상사의 판매관리비 문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부터 보겠습니다. 9월 2일 날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하여 대금 21만 원은 삼성카드로 결제했다라는 거래네요.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 뭐 유니폼이라고 봐야 되겠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작업모, 안전화 이런 것도 회사가 지급해 주잖아요. 그런 거 복리후생비. 자, 대금은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 차변이죠. 네, 복리후생비 차변에 입력하세요. 9월 2일로 바꾸시고 3번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번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다 생략하고 금액만 입력합시다. 21만원 엔터. 대변은 미지급금입니다. 신용카드로 우리가 뭔가를 매입하면 미지급금이죠. 대변에 상품 빼고, 상품은 외상매입금이지만 이거는 작업복이니까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를 삼성카드로 거래해야 돼.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코드로 꼭 입력합니다. 99601 이건 넣어야 되죠. 그리고 21만원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월 3일 거래 볼까요? 산재보험료라고 있어요. 기업이 부담하는 건데 산재보험료를 12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랬습니다. 출금전표 쓰면 되겠죠. 그런데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랬어요. 왜 보험료로 처리하라고 괄호에서 특별히 이렇게 추가로 주석을 넣었을까? 보험료로 처리하려고 안 하면 이것을 복리후생비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산재보험료라고 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납부를 하지만 그 혜택이 회사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가 다친 종업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산재보험료라는 걸 회사가 납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로 하세요라는 말 없으면요, 아까 종업원 작업복 구입한 것처럼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맞는 겁니다. 자, 여기는 보험료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금전표로 작성합시다. 9월 3일 1번 출금 보험료 800번대 821번 보험료를 사용합니다. 다 생략하시고 금액만 12만원 입력하면 됩니다. 출금전표이기 때문에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이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9월 4일 겁니다. (8월분)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5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보통예금 계정 과목이 대변에 가야 되겠네요. 건강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다.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이랬습니다. 네, 원래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 대변은 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차변이 50% 나눠져 가지고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으니까 우리가 원천 징수할 때 이걸 예수금으로 처리해 놓은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가 25만원이고 비용 발생 차변 복리후생비도 차변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9월 4일 날짜 바꾸시고 4번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코드는 서울은행 방향키로 지나가셔가지고 5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25만원 입력하시고 또 차변에 예수금 25만원이 되겠다 이거죠. 이 거래에서 보통예금은 반드시 거래처 서울은행을 코드로 입력해 줘야 되고요. 복리후생비 예수금은 거래처나 적요 다 생략하면 됩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를 얘기해 볼까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라고 하는 거래가 결합이 된 거예요. 자, 다음 문제 9월 5일 거를 보겠습니다. 9월 5일 날 영업부 사원 국외 출장 왕복 항공료 120만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결제 미지급금 국외 출장 항공료 여비교통비 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 차변입니다. 9월 5일로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에 812번 여비교통비 방향키로 쭉 가서 120만원 대변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 99601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120만원 대변에 입력합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인 거래이고요.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는 꼭 코드로 삼성카드를 넣어야 됩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야 돼요. 또 너무 빠르면 여러분이 빠르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시고 9월 6일 걸 해볼까요? 거래처 직원의 청첩장을 받고 축하금 5만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현금 지급 출금 전표로 하면 되겠고요.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거래처 직원의 축하금이란 말이에요. 접대비가 되는 거죠. 네. 자, 9월 6일 날짜 바꾸시고 출금 전표 1번 접대비 813번 방향키로 쭉 가서 5만원 입력하십시오. 네.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이니까 비용 발생 접대비, 자산 감소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9월 7일 걸 보겠습니다. 거래처 경기상사의 창사 기념일을 맞아 동양란을 보내고 대금 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출금 전표 써야 되겠네요. 자, 무슨 돈을 줬느냐? 동양란을 구입하는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란은 거래처 창사 기념일로 보내줬어요. 접대비라는 얘기죠. 자, 출금 전표 쓰겠습니다. 9월 7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 접대비 813번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8만원 입력하시면 된다.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다음 페이지 9월 8일 거 보세요. 신상품 설명회 후에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이것도 접대비.
대금 45,000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자, 비용 발생 차변입니다. 9월 8일 날짜로 바꿔주시고 차변의 접대비 813번 방향키로 쭉쭉쭉 가서 45,000원.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 45,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네,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인 거래가 되겠다. (9월 9일) 걸 볼까요? 판매 사원의 영업용 핸드폰 요금 88,0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보통예금 계정 과목 하나 찾았고요. 핸드폰 요금, 자, 영업사원들의 핸드폰 요금을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뭘로 비용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통신비. 예. 전화요금은 통신비입니다. 9월 9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차변의 통신비 814번 방향키로 쭉 지나가셔서 88,000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88,000원 이렇게 입력하셔라. 차변의 통신비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9월 10일 날 걸 보겠습니다. 매출처의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료 4,000원을 현금 지급했어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 차변에 오는 비용은 여러분 등기 우편료는 계정 과목 뭘로 하면 될까요? 통신비 하면 적절합니다. 출금 전표 써볼까요? 9월 10일로 바꾸고요. 1번 출금 통신비 814번 방향키로 쭉 가서 4,000원 입력하셔라. 차변의 통신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9월 11일 걸 보겠습니다. 수도요금 3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대변. 자, 수도요금은 계정 과목 뭐가 적당하죠? 수도광열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 여러분 아시나요? 수도광열비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수도광열비에는요 일단 수도요금, 열, 난방요금, 가스라든가 이런거, 석유 같은거. 그럼 가운데 광은 뭐냐? 전기요금이었는데 과거에는 수도광열비 계정 과목에 사무실의 전기요금까지 같이 처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요금은 전력비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광열비에는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이것과 그 다음에 난방요금 이것만 수도광열비로 처리하면 돼요. 자, 9월 11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의 수도광열비 815번 방향키로 쭉쭉쭉 가가지고 3만원. 4번 대변의 보통예금 103번이고요. 서울은행 코드 입력합니다. 금액은 3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다음은 9월 12일 걸 보십시오. 난방용 유류 20만 원을 서울 주유소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 난방용 기름을 수도광열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입력하세요. 9월 12일 출금 전표 815번 수도광열비 쭉쭉쭉 가가지고 20만원 입력하시면 된다. (9월 13일) 보겠습니다. 전기요금 23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어요. 전력비로 회계 처리하라. 네, 과거에는 사무실의 전기요금도 수도광열비로 처리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은 전력비로 처리하세요. 자, 보통예금이니까 보통예금 대변, 전력비 차변입니다. 9월 13일 차변에 전력비 816번 방향키로 쭉 가서 23만원, 대변에 103번 서울은행 보통 23만원 이렇게 하셔라. 차변의 전력비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감소인 거래죠. (9월 14일)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8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 전표 1번 하면 되겠고,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개념과목 뭐가 좋을까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개념과목 쓰면 됩니다. 자, 9월 14일 날짜 바꾸시고요.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방향키로 쭉 가서 8만원 입력하시면 된다.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다음 9월 15일 걸 볼까요? 법인 균등 주민세.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라는 뜻입니다. 1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현금 납부했으므로 출금 전표 주민세, 이것도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자, 9월 15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9월 15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방향키로 쭉 가서 1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입니다. (9월 16일)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면허세 이거 1년에 한 번씩인데요. 18,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현금 납부했다. 출금 전표 면허세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9월 16일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나머지 다 생략. (18,000원)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였습니다.
9월 17일 거 보겠습니다.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8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현금 납부했으니까 1번 출금전표. 재산세도 세금과 공과금. 재산세도요. 자, 9월 17일 날짜 바꾸시고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재산세도 세금과 공과금이다.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였습니다. (9월 18일) 걸 보면요, 상공회의소 회비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자, 상공회의소라는 단체는 법정단체라고 해요. 법정단체.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경제단체죠. 자, 법정단체의 회비는 세금과 공과금 맞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 같은 학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 중에 법정단체 어디가 있느냐? 학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학원연합회라는 단체는 법정단체예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한, 법률에서 인가한 단체, 법률에 의해서 인가한 단체를 법정단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정단체 하면 대개 중앙에 부처에서 말이죠, 무슨 뭐 경제부처라든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또는 노동부라든가 여기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를 우리가 법정단체라고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법정단체의 회비는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18일 날짜 바꾸시고 현금 1번 출금하시고 817번 세금과 공과금 5만 원 하시면 된다. 자, 9월 19일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계약서에 첨부할 인지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인지가 수수료냐 세금이냐. 자,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디 관공서 같은 데 가가지고 업무를 보실 때 인지를 붙여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인지는 인지세법이에요. 그래서 인지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면 돼요. 세금과 공과금. 자, 어떤 업무를 보는데 증지가 필요합니다. 증지다 그러면은 그 기관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셔라. 인지 하면은 세금과 공과금, 증지 그러면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만약에 인지 얼마, 증지 얼마 하면서 가로 열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할 것 이러면은 인지, 증지 다 합쳐서 그냥 세금과 공과금 하나로 처리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 말이 없으면 인지를 붙이는데 10만 원이 들어갔어요. 세금과 공과금. 증지 붙이는데 1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현금입니다. 9월 19일로 바꾸시고 9분은 1번 출금하신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인지다 세금과 공과금 하시면 돼요. 10만 원. 자, 9월 20일 걸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46만 원을 현금 납부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50%는 회사 부담분입니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이것과 유사한 것 중에 앞에 9월 2일인가 3일 날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50만 원. 그 중에서 50%는 원천 징수했고 50%는 회사 부담했습니다.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자, 대개 문제가 건강보험료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국민연금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기업에서 국민연금의 회사 부담분은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 국민연금의 회사 부담분은 세금 성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복리후생비인 건강보험료는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 근로자가 지금 감기가 걸렸다. 그럼 병원 갈 거란 말이에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그 다음날 출근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회사의 비용 처리. 복리후생적이에요. 우리 직원의 복리후생. 그러면 국민연금도 복리후생 아니냐? 국민연금은 언제 근로자가 언제 받아요? 우리 회사 다니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아마 못 받을 거예요. 왜냐? 국민연금은 고령연금이잖아요. 뭐 60 몇 세 되어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노인의 복지 차원에서 그건 국가가 운영하는 건데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 기업 보고 50%를 보태줘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성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부담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어도 세금과 공과금 처리해도 맞는 거예요. 자, 46만 원 중에서 50%니까요. 23만 원이 예수금이고 23만 원이 세금과 공과금인 거죠. 자, 이것은 하나의 전표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출금 전표로 쓰지 마시고 9월 20일 거 이렇게 한번 작성할까요? 대변에 101번 현금 방향키로 쭉쭉쭉 가서 46만 원. 그리고 차변에 예수금 쭉쭉쭉 254번 쭉 가서 23만 원. 또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쭉쭉쭉 가서 23만 원. 이렇게 하면은 전표번호 2번이라는 번호로 이것이 한 건의 전표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관리하기가 좋다. 차변에 예수금,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하고 대변에 현금 하나로. 만약에 이걸 출금으로 하게 되면은 전표가 나누어져. 전표 번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분리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도 틀린다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맞는데 출금 전표 두 줄로 써도 이게 더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뭡니까 그 시험 문제에 보면은 하나의 전표로 작성할 것 이렇게 괄호 속에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낼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출금 전표로 두 줄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9월 21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 빌딩의 9월분 임차료 100만원 중에
7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아마 강남 빌딩에 사무실을 빌려 쓰는 모양입니다. 임차료 개정 과목 여기 나왔죠? 판매관리비입니다. 예, 매장을 빌렸는지 사무실을 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강남 빌딩에 우리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임차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료 100만 원. 그런데 이번 달에 돈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70만 원은 현금, 그러면 대변에 현금 70만 원이죠. 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70만 원만 회계 처리하고 다음 달 회계 처리하면 안 되느냐? 30만 원은 안 돼. 안 돼. 발생주의에 의해서 100만 원을 다 임차료로 처리하고 대변의 현금은 70만 원, 나머지는 대변에 다음 달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개정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미지급금. 그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대변의 미지급금. 자, 입력합시다. 9월 21일로 바꾸시고 차변의 임차료 800번대 819번 쭉쭉쭉쭉 100만원 대변의 101번 쭉쭉쭉쭉 70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253번은 코드를 넣어야 돼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강남 빌딩 미지급금 채무이기 때문에 코드를 넣는 겁니다. 30만 이렇게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변의 임차료는 비용 발생 100만원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70만원이 되겠고 대변의 미지급금 30만원은 부채 증가 되겠습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9월 22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에어컨을 수리했어요. 수리대금이 9만원인데요. 현금 지급했어요. 그런데 괄호 속에다가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론 배울 때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에는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킨다든가 가치를 증가시킨다든가 원가 절감을 가져온다든가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든가 하는 지출입니다. 그거는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에어컨이면은 자산의 개정 과목으로는 비품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수리가 자본적 지출 성격이다 그러면 비품 잡아라 이런 얘기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이 말은 내용연수를 연장했다든가 무슨 생산성이 향상되든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현상 유지 비용이다 이겁니다. 고장 났으니까 그냥 고친 거예요. 현상 유지. 자, 그런 것은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고치고 비용 처리할 때는 개정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수선비라는 개념 과목이 있죠. 자, 현금이니까 출금 전표 쓰겠습니다. 9월 22일로 고쳐주시고 출금 수선비 820번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9만원 입력하십니다. (9월 23일) 걸 보겠습니다.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화재보험을 삼성화재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보험료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는 것은 보험료로 처리하면 맞아요. 그런데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만약에 괄호 열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을 때 개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될까요?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자산 처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개정 과목을 선급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선급 비용. 네.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 비용 처리한다고 거기 메모 하나 해주세요. 아무 말 없으면 비용 처리하면 돼요. 아무 말 없으면. 여기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했다거나 아니면 괄호 속에 아무 말 없으면 일반적으로 보험료 지급하면 그냥 보험료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괄호 딱 열어놓고 자산으로 처리하라. 보험료를 자산 처리하는 거 어떻게 해야지? 선급 비용이에요. 선급 비용. 자,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3일로 날짜 수정하시고 1번 출금 보험료 800번대 821번이네요. 방향키로 가서 12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다. 다음은 9월 24일로 보겠습니다. 영업용 승용차에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 현금 4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랬어요. 엔진 오일 보충했다. 이게 차량의 현상 유지죠. 그래서 이것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자, 현금으로 지출했으니까 출금 전표 쓰시는데 우리가 에어컨을 고칠 때는 수선비로 처리하죠. 근데 이게 차량을 고칠 때는 수선비가 아니에요. 뭘까요?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9월 24일 1번 출금 차량 유지비 822번 쓰면 됩니다. 4만원. (9월 25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상사에 판매 상품 샘플을 발송하고요. 퀵 서비스 2만원 현금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출금해 주시고, 자, 퀵 서비스로 보냈던 용달로 보냈던 간에 뭘 보냈느냐? 문서를 보냈으면 통신비, 문서를 보냈으면. 근데 뭘 보냈냐? 상품을 보냈어요. 샘플로. 이 상품 우리 상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샘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반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주면 된다. 운반비. 상품 발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운반비입니다. 9월 25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출금 전표 1번 하신 다음에 운반비 800번째 써야 됩니다. 824 운반비 금액은 2만원. 9월 26일 것을 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선택하시고 교육비 개념 과목 생각나시죠? 교육훈련비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판매관리비. 자, 입력합니다. 9월 26일로 날짜 바꿉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1번 출금하시고 교육훈련비 검색해 보세요. 825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30만 원) 차변의 교육훈련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자, 9월 27일 걸 볼까요? 본사 사무실에 신문을 구독하는 신문 구독료 15,000원을 한국일보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니까 출금 전표, 신문 구독료 도서 인쇄비입니다. 신문 구독료 도서비로 생각하시면 돼. 도서 인쇄비. 자, 9월 27일입니다. 1번 출금, 도서 인쇄비 826번입니다. 쭉쭉쭉 방향키로 가서 15,000원. 차변의 도서 인쇄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9월 28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 소모품 10만원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그랬습니다. 소모품을 사고 비용 처리해라. 소모품 B가 됩니다. 자, 출금 전표로 써야 되죠. 9월 28일 1번 출금, 소모품 B가 됩니다. 830번 쭉쭉쭉쭉 가셔가지고 10만원, 소모품 B 10만원. 다음에 9월 29일 걸 보겠습니다. 당사의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기장 수수료 50만원,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보통예금 대변에서 감소했고요. 장부기장 수수료 차변에 옵니다. 개정 과목은 뭘까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수수료 비용. 자, 9월 29일로 날짜 바꾸고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 831 방향키로 쭉 와서 50만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코드를 입력하시고 50만원. 차변의 수수료 비용,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9월 30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상품 광고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했어요. 현수막 제작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출금 전표 쓰시면 되겠고, 광고를 위한 현수막 제작이다. 개정 과목이 이게 있어요.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자 날짜 바꾸신 다음에 출금 광고 선전비 833번 쓰시고요. 15만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1시간 동안 판매관리비만 한번 쭉 801번 급여부터 833번 광고 선전비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을 많이 정리하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기타 거래 연습을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퇴실 잘 찍어주세요.